일자리가 너무 없다. 우리 청년들에게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대졸자는 너무 많은데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대기업 입사나 공무원 준비 등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아직 인재를 기다리고 있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분은 빠르게 급변하는 사회에 맞춰 신직업을 발굴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발굴한 신직업, 청년인 제게도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는데요. 오늘 기자가 만난 사람들에서는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직업인재센터 강만구 센터장님과 함께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신직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서울 신직업인재센터 이곳에서 발굴하고 계신 신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예, 저희 센터에서 발굴하는 신직업은 앞으로 이제 새로이 생겨날 그런 신직업과 함께 또 기존의 직업들이 세분화되고 또 고부가가치화돼서 생겨날 직업들을 다 함께 아우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사례 한번 들어보면요. 첫 번째로 아까 이제 완전히 새로이 생기는 직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해서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3D 프린팅 같은 이제 그런 직업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프린팅 코딩 전문가들 해서 이분들이 이제 3D 프린팅 같은 걸 활용해서 이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말하는 직업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서는 이제 기존의 직업들이 분화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일을 하는 마케터가 있었지만은 향후에는 이제 디지털이나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융합 마케터나 또 다양한 채널을 또 이렇게 관리하는 옴니 채널 마케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기술과 함께 나타난 신직업과 또 기존의 직업이 세분화되는 그런 신직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들이 좀 많이 없어지게 되는 사회라고가 네.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청년 취업난도 굉장히 심각한데 이 취업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예, 지금 그 청년 취업난의 가장 큰 어려움은 특히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 청년 인재들이죠. 그분들과 또 이 인재들을 구하는 서울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 간의 어떤 그 미스매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저희 청년 인재들이 원하는 어떤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그 구직 조건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이 제시하는 구인 조건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런 미스매치 때문에 일자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청년 인재들이 실제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한쪽에서는 인재가 부족한 그런 미스매칭 현상이 굉장히 심화돼서 현재 사실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는 한쪽에서는 원하고 한쪽에서는 못 구하고 이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신직업을 발굴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신직업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좀 필요한 능력, 요구되는 능력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AI랄지 인공지능이죠. AI랄지 또 로봇이 많이 활성화되고 또 빅데이터니 클라우드니 해서 이제 모든 그 어떤 생산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지능화되고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기계나 또는 이 시스템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있는데요. 펀더멘탈은 이제 공학이나 과학 같은 그런 기본적인 엔지니어링 기술 외에 꼭 이거 인간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첫 번째는 빨리 변화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어떤 그 학습 능력, 우리가 흔히 그 러닝 스킬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융합 사회가 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을 잘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협업 능력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영어로 말하면 people 스킬이라고 하는 그런 그 스킬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학습 능력과 협업 능력이 가장 중요한 어떤 인간적인 어떤 핵심 역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계가 많이 잠식되어 들어오는 데에서 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좀 키워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좀 청년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은퇴 후의 삶을 또 걱정하는 중장년층들의 일자리도 사실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발굴하고 계신 직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년이 60세입니다. 그럼 60세 때 퇴직을 하고 나서 약 한 40년을 더 살아야 되고 그 중에 절반에 가까운 20년 이상을 더 이제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회를 보면 그런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견해는 일단은 이제 그분들이 최소한 20년 이상 또 30년 가까이 쌓아온 전문성을 활용을 해서 기존의 젊은 세대들과 또 새로운 산업 또 새로운 시장에 대해 그런 전문성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또 그럼으로써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또 본인들의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신직업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소셜 헤드헌터라고 해서 중소기업들이 인재가 많이 부족하죠. 근데 그분들을 잘 발굴해서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기존의 헤드헌터들은 고급 기술 가진 고급 인재들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종래의 인재 관련한 경험을 가지고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젊은 인재들 를 이제 영입을 해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어떤 소셜적인 개념을 가진 그런 헤드헌터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혁신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창업 닥터들 들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30년 정도에 되는 어떤 그 비즈니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 청년 그 스타트업들이 잘 시장에 진입을 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그 역할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한 가지로서는 이제 이 또 젊은 CEO들이 아무래도 경험 부족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코칭이나 멘토링 이런 부분들을 좀 제공해주는 그런 비즈니스 닥터 또는 비즈니스 컨설턴트 이런 분들을 양성을 해서 일거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사람과 일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피플 스킬 그러니까 결국 협업 능력이 좀 뛰어난 그런 어떤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빠르게 변화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어쨌든 구직을 하고 일을 하고 하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인간만의 좀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스킬 또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좀 적응을 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또 이제 그러한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신직업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아까 그 두 가지 능력 외에 이제 기업가적인 정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나의 일은 내가 만든다. 그러니까 내 직업은 내가 만든다는 정신으로 어떤 신직업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변해가려고 하는 어떤 의식,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 주인의식을 가질 때 결국은 이제 내 직업이 또 내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